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최춘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SAM 투자자문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IA 생명에서 제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는 이게 직장인들하고 회사 가서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들, 이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는 다 하셨나요? 네. 하신 분이 몇 분 안 계시네요. 네. 들어가기 전에 제 이름을 아시죠? 모르시나요? 제 이름 얘기를 할 때가 제일 좀 곤혹스럽습니다. 이게 제 이름입니다. 요것만 없었어도 좀 들을만한데 어쨌든 좀 그렇고요. 일단 제가 좀 여러분들하고 좀 확인을 좀 할 게 있습니다. 이 매경 테스트 시험을 한번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좋은 점수가 나왔으면은 있을 리가 없죠. 네. 그러면은 경제를 지금 전공하시는 분 괜찮아요? 손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눈높이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손 들었다고 해서 제가 그분한테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네, 없어요? 네. 그러면 좀 난감하네요. 자, 그러면 고등학교 때 경제 공부를 해봤다. 한 분, 두 분, 세 분. 자주 질문할 게 없니다, 제가. 농담이고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도 안 해봤는데 다른 루트를 통해서 경제 공부를 제가 좀 했다. 나름 내가 무슨 책을 봤다거나 없어요? 네. 수업 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로 베이스라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저는 경제학과를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데 가서 밖에 잠깐 나가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국에 가서 학위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집이 망해가지고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투신사에 이제 취업을 했고요. 이제 근데 그 경제 공부를 제가 계산을 쭉 해보니까 10년을 넘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강의가 몇 회죠? 9회인가요? 그렇죠. 3시간 반 9회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한 해 더 늘어난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거. 제가 한 해 더 늘려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3시간 반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9회를 하면 이 시간이 얼마 안 나와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제가 지난번까지 8회 수업이었으면 2회를 더 했습니다. 제가 보강 수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얼추 맞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더라도 여기 있는 문제풀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풀이 같은 것들을 제가 아주 자세하게 꼼꼼히 다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많이 괴롭히셔야 돼요. 쉬는 시간에 제가 못 쉬게 좀 괴롭히셔야 되고, 집에 가서 제가 잠을 못 자게 좀 괴롭히셔야 되고, 이렇게 그런 방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다음 주쯤 되게 되면 스터디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가급적이면 수업이 있는 날은 뭐 1시간이나 1시간 반 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룹별로 좀 돌아다니면서 공부하는 팁도 좀 말씀드리고, 이건 진짜 모르겠다, 네가 좀 다시 좀 설명해봐라, 이런 게 있으면 설명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려도 한 2, 3주 동안은 전화를 안 하세요. 톡도 안 보내시고 문자도 안 보내세요. 근데 꼭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지 않습니까?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몰아서 공부를 하시나 봐요. 그래서 일단 제가 전화번호를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010-2699-1006번이 제 번호입니다. 네. 질문의 용도로만 활용해 주십시오. 만약에 제 강의가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해서 강남역 화장실 인근에 번호를 갖다가 기입해 놓고 뭐 장기팝니다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예전에 한번 했더니 제 강의가 되게 마음에 안 들으셨던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좀 지적을 좀 했거든요. 남자분이랑 여자분 두 분이 오셨는데 이제 강의실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좀 밀폐된 공간의 분위기. 그래서 제가 좀 쉬는 시간에 지적을 해서 이러실 거면 나가시라고 했더니
쉬는 시간 마치고 나서 그 다음 타임에 안 들어오셨더라고요. 뭐 환불을 해가셨든지 뭐 하셨겠죠. 근데 그날 밤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콩팥 하시나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어서 못 잡아냈습니다. 하여튼 톡 같은 거 이런 것들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사진을 찍으세요. 사진을 찍어서 톡으로 보내세요. 보내시고 그러면 제가 즉시 답을 해드린다고 약속은 못 드립니다. 제가. 왜냐면 저도 또 다른 거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그걸 확인을 하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답을 안 드리려고 일부러 확인 안 하고 이런 짓은 안 합니다. 그냥 반드시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좀 보게 되면요. 이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사실 그 미시 파트도 그렇고 거시 파트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제경제학 파트도 그렇고 사실상 6회 이후부터 안 나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산함수, 비용함수 안 나옵니다. 혹시 그 뭐 제 말 믿으셔도 돼요. 제가 여러분들 사기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게 좀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학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생산함수, 비용함수를 빼고 이렇게 설명하기가 이 책을 쓰신 분이 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근데 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단기간에 여러분들이 득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시간이 허락을 하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고, 그리고 이제 꼭 나올 만한 게 있어요. 이제 그거는 제가 짚어 드릴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과감하게 스킵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제가 나왔다. 어떡하죠? 근데 안 나올 거예요. 6회부터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다 일일이 다 봅니다, 제가. 그리고 실제로 이 시험의 컨셉 자체가 경제 경영 이 영역에 있어서 일정의 이제 업무 수행 정도라든지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사고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 경제학 원론을 아느냐 경영학 원론을 아느냐 이걸 질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비용함수 생산함수까지 깊이 있게 다룰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게 쭉 이렇게 예습을 하시다 보면은 이게 뭔 말이지? 뭐 이런 것도 해야 돼? 이런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은 너무 난해하다 싶은 것들은 안 나오는 거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과감하게 스킵을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제가 그 지난번에 설명회 때 오신 분들 계신가요? 예. 제가 그때 약속드린 게 있어요. 정보를 제공하겠다. 이제 경제 영역이 40문항, 이거 경영이 40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경제 부분만 떼놓고 보게 되면 15문제가 경제학에 대한 지식 부분이고요. 15문제가 이 지식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 문제입니다. 그럼 30문제죠. 나머지 10문제가 시사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제가 이론만 다루게 되면 총 80문제 중에 30문제만 책임지는 꼴이에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수업료는 경영학 하시는 분과 반을 나누거든요. 그럼 제가 좀 사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원래 시사 부분이 따로 수업이 있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분한테만 맡겨드리는 게 좀 그렇다. 그래서 경영과 관련된 시사 부분은 물론 이제 그분이 경영 경제 관련 시사 부분을 다뤄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따로 보충적으로 경제 관련된 시사 부분, 그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따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최근 6개월 동안의 시사 용어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출제가 되니까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출제가 됩니다. 무조건. 이게요. 한두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되니까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를 하시게 되면 스터디에 관련된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필요 없다. 문제만 제공해 줘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그거는 여러분들의 제 수업의 내용을 갖다가 어느 정도 흡수를 하시냐에 따라 가지고 제가 적절하게 조정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이게 좀 인터넷 강의로 볼 수 있는 게 언제부터죠? 안 듣습니까? 인터넷 강의는? 그냥 이게 끝입니까? 아니, 인터넷 강의 들을 수 있죠?
언제부터 들어요? 그러니까 이 수강 기간에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나요? 그죠? 근데 이게 인터넷 강의를 수강을 하게 되면 이 인원에 계신 분들이 환불 안 하시고 오늘 청강하셨던 분들이 수강 신청을 하셔도 3분의 1이 줄어들어 버려요. 왜 줄까요? 에이, 뭐 술 한잔하고 뭐 인터넷으로 보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제가 700점 이상 받는 분을 못 봤습니다. 이게 이제 항상 그 커리큘럼에 맞게끔 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인터넷 강의에서는 제가 이게 나온다 안 나온다 말 안 합니다. 이거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는 저 카메라 끄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나온다라고 했을 때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는 40명만 책임을 지면 되잖아요. 40분한테만 욕을 얻어오면 되는데, 인터넷 강의에서 나온다고 했다가 안 나오면 이 댓글 나온다고요. 이게 예를 들자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 말씀 무슨 말이냐면, 충실하게 수업을 들으시는 분과 그렇지 않으시는 부분에 경계가 필요하다. 그 경계를 쉬는 시간에 제가 찍어주는 걸로 구분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 얘기죠. 자, 질문이 없으시니까, 질문이 있으면 좋겠는데 질문이 없네요. 시작 한번 해볼까요? 자, 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수요 공급 이론입니다. 경제학의 기본이죠. 수요 공급. 뭐 출발점부터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뭐 나오는데, 일단 14, 15페이지 있는 내용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대충 타이틀만. 희소성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기회비용이라는 용어 나오고, 경제 행위, 경제 주체, 그다음에 과제에 매몰 비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희소성의 개념과 기회비용, 1번의 경제학의 출발점 있죠. 항상 출발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기억해 두시고, 기회비용과 관련된 문제는 거의 매회 한 문제 출제되신다고 보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2문제 출제됩니다. 레코드가 있으니까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제 행위에 있어서 자유재해와 경제재해 이 부분 가끔 가다가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제 주체, 이거는 중학교 때도 이렇게 배우고 한 거죠. 이거는요. 그다음에 매몰 비용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기회 비용과 매몰 비용을 구분하는 그 수준으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15페이지 보면은 경제 행위 있죠. 경제 주체 있죠. 뭐 하나 빠졌잖아요. 뭐 빠졌을까요? 경제 객체가 빠졌죠. 주체도 있고 그 주체가 하는 행위도 있는데 객체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게 어디를 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가 조금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희소성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경제를 다 처음 하시고 하는 거니까 중요한 개념들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실 필요는 없으나 대충 이제 머릿속에 이게 어떤 개념이라고 하는 건 알고 있어야 되죠. 요거는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번에요. 시장의 자원이 사회 구성원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만큼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잠깐 고개를 들어보시죠. 우리가 이제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행복. 네.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수량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제 이거를 뭐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하시기 뻔하기 때문에 제가 쓰겠습니다. 분자는 자원이 될 거고요. 분모는요, 욕구가 될 겁니다. 그죠? 이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신적 영역이 뭐 사랑이라든지 우정이라든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뭐 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 맛있는 걸 먹고 싶어하는 욕구는 대단히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거를 언제든지 제가 먹을 수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지만, 그거를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발생할 것이고, 그걸 만드는 재료 비용도 발생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그럼 이제 이 행복의 수치가 가장 커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간단한 거지 않습니까? 자원이 욕구에 비해서 무한정 많거나, 아니면 이 자원에 비해서 욕구가 작거나 이러면 되죠. 그러면 이 값은 제일 커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자원이 유한하고 한정돼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행복을 극대화시키려면 욕구를 어떻게 하면 되죠? 줄이면 되죠. 근데 이거는 종교에서 다룰 문제입니다. 네. 종교에서 다룰 문제죠. 경제학에서는 그걸 다루지가 않죠. 욕심을 버릴 수가 있나요? 아닙니다. 경제학은 어떤 인간의 어떤 심리나 이런 철학적이고 이런 신학계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회과학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인간의 욕구를 줄여야 된다 이거를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욕구는 줄일 수 없다, 무한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깔고 출발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이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인간의 행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연구를 하는 학문이겠죠. 맞습니까? 예.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욕구가 무한하다고 하는 과정에서 이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한정되고 유한한데, 이 한정되고 유한하단 말을 약간 세련된 표현으로 희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욕구는 무한한데 이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이 한정돼 있다. 그래서 희소성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제가 희소성에 대한 정의를 얘기를 했어요. 이게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 적어야 돼요. 그게 희소한 겁니다. 단순하게 개체수가 적다라고 하는 것을 희소하다고 얘기하지 않죠.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혹시 아세요? 아시면 제가 되게 기쁠 것 같은데. 제 기쁨의 기회를 안 주시네요. 네. 이게 희소하고 희귀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사례는 그 특정 연예인에 대한 호불호를 따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겁니다. 이게요. 요즘 뭐 드라마 중에 뭐 볼만했던 게 있나요? 응사 보셨어요? 보십니까? 아십니까? 응답하라 1994 보셨어요? 재밌었어요? 누가 마음에 들던가요? 쓰레기? 네? 보셨어요? 쓰레기 어때요? 쓰레기. 그래요? 누가 마음에? 삼천포? 칠봉이요? 네. 혹시 보셨나요? 응답하라 1994? 안 보셨어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케이블이 안 되나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뭐 쓰레기가 됐던 아니면 칠봉이가 됐던 우리가 뭐 원빈이 됐던 이런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여성들이 그것이 10대든 20대든 50대든 60대든 한번 보고 싶어 하죠. 내가 아무리 바빠도 걔랑 데이트를 하고 차 한잔 마실 수 있다면 얼마든지 2-3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주변을 둘러보세요. 칠봉이 같은 애가 흔하지 않다고요. 원빈이 흔하지가 않아요. 강남역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원빈 같은 애들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수많은 여성들이 원한다고요. 이런 애가 희소한 애들이에요. 겁나게 많이 원하는데 많이 공급이 안 되죠. 이게 희소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또 누구를 예를 들어야 될까요? 누가 봐더라도 혐오감을 주는 골룸같이 생긴 남자가 있어요. 1시간 동안 데이트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못하죠. 그죠? 이런 게 희귀한 거죠. 희귀한 겁니다. 희귀한 거. 그러니까 희귀는요, 인간의 욕구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써볼게요. 절대 개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작은 경우죠. 이게 희귀입니다. 그죠? 그럼 희소는 뭐라고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 적게 공급이 돼야 희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 적게 공급이 돼야 희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문항만 더 하겠습니다. 경제를 처음 하신 분들이 전부 다기 때문에. 자, 시베리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도 지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100명이 살고요. 여기도 100명이 살아요.
근데요, 이 시베리아에 이 100명 중에 한 3대 정도의 에어컨이 있어요. 네? 3대 에어컨. 적도 지방에는 에어컨이 한 80대가 지금 공급이 되고 있어요. 어디가 희소한 거예요? 이쪽이죠. 숫자랑 관계없다고요. 이 시베리아 에어컨, 이 정신병이죠. 이상한 거죠, 이거. 거기 에어컨이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존재량 자체가 작다고 해서 희소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전혀 무관하게 절대적으로 개체수가 작은 건 희귀고, 아무리 그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 적게 공급이 되어진다면 그거를 희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희소한 이런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인간의 어떤 만족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경제학이고, 그러면 이제 모든 자원들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만족감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걸 갖다가 느낌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게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이거를 실제로 비용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이거를 선택을 했을 때 만족감이 더 크냐 아니면은 비용이 더 크냐, 이걸 따져봐야 되겠죠. 만족감이 더 크다면 그걸 선택하면 되는 거고, 오히려 비용이 더 크다면 그 행위를 또는 그 선택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생각해야 될 비용이 2번에 있는 기회비용입니다. 이게요. 자, 기회비용은 뭐 대충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요, 이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두 번째 줄에 있네요. 따라서 기회비용은 어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만 하는 다른 대안의 가치를 의미한다, 이렇게 일단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요. 책에 이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어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만 다른 대안의 가치를 의미한다 돼 있는데,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함에 따라 포기된 대안 중에서 가치가 가장 큰 것이 기회비용입니다. 이게요. 이게 또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이게 기회비용이고, 보통 우리가 합리적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면 그것을 통한 만족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만족감은 되게 쉽게 풀어서 설명한 거고, 이 만족감 우리가 경제학에서 편익 또는 효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편익, 효용, 만족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뭐보다 커야 되냐면 얘보다 커야 된다고요. 네.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그것에 따른 만족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선택함에 따라 가지고 포기된 대안들이 있겠죠. 그것 중에서 가치가 가장 큰 게 얘라고요. 이해되십니까? 네, 얘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제가 1억 원의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1억 원의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투자의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투자의 대안을 찾고 있는데 이게, 자, 정기 예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 채권을 직접 구매할 수 없으니까 채권형 펀드라고 합시다. 자,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자, 부동산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뭐 3.2%, 주식했을 때 자 5%, 그다음 자 이게 3%, 자 부동산 했을 때 자 2.5%. 이게 다 예상 기대치인데요. 이게 1년 후에 현실화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우리 현금 자산 1억 갖고 뭐 해야 될까요? 주식 투자해야 되죠. 제가 이걸 한다고 해서 이걸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주식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현실화된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럼 이걸 선택했다고 하면 이것을 선택함에 따라서 포기된 대안들이 하나, 둘, 세 개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치가 가장 큰 건 뭘까요? 정기예금이죠. 이게 기회비용이라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제가요, 미친 척하고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걸 선택함에 따라 이 세 개가 포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포기된 대안 중 가치가 가장 큰 건요?
주식이죠. 이게 기회비용이라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따져봅시다. 자, 제가 이걸 선택했어요. 그럼 기회비용이 뭐죠? 주식입니다. 제가 이걸 선택했어요. 그럼 기회비용이요? 정기예금. 이걸 선택하면요? 주식이죠. 이걸 선택하면요? 주식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100만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기회비용은 2개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게 100만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기회비용은 2개까지밖에 안 나오죠. 자, 이걸 말로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얘가 최선의 투자의 대안이죠. 최선의 것을 선택했다면 기회비용은 차선책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최선의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기회비용은 무조건 최선의 선택이죠. 최선책이죠. 이해되세요? 의사표를 해주세요. 이해가 안 된다?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되고. 예. 그러니까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하면 차선책이 기회비용이 될 것이고, 최선의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최선의 선택 그 자체가 기회비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은 최대 2개까지 나온다.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이게 나오다가요, 이제 뒷부분에 이제 또 이제 뭐 갑자기 이렇게 툭 하고 나오는데, 이제 계산하는 게 좀 있어야 돼. 계산하는 방식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서브노트라든지 아니면 공간에다가 좀 잘 좀 써주세요. 출제될 확률이 대단히 높음에도 내용이 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걸 좀 더 몇 가지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기회비용은요,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요, 명시적 비용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묵시적 비용이다라고 하는 걸로 구성이 됩니다. 기회비용은. 이 명시적 비용이라는 말 대신에 다르게 쓸 수 있는 말이 이제 회계적 비용 또는 회계비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말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명시, 묵시라고 쓴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르시라고 이렇게 써드린 거예요. 이렇게 이 말을 써요. 명시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죠. 묵시는요,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요. 이제 그렇게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드린 거고, 이 말보다는 어떤 표현을 더 많이 쓰냐면 예배를 더 많이 써요. 회계비용 또는 회계적 비용. 그 다음에 이제 묵시적 비용이란 말 대신에 뭐 암묵적 비용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안 보인다 이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